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염 수방류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집중돼 있는 부산, 울산 지역에서 그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12년 전 원전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제1원전 인근 마을로 접어들자 방사능 수치는 점차 높아집니다. 원전과는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1마이크로시버트를 나타내며 측정기는 경고 알람을 울립니다. 더 가까이에선 2.5, 5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일상 방사능 0.1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원전 바로 옆 후타바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원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ここはもうまるっきり入れないです。通行証持ってないと。通行止めはいつまでですか？いや、それはちょっとおそらく何十年単位じゃないですか。皆さんは大丈夫ですか？いや、大丈夫じゃないです。この辺も結構高いんですよ。 마을에선 인기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유소는 줄이 쳐진 채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한때 주민들이 북적였을 마을 회관과 노인복지관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驚って気持ちがない限りはこっちで済まない。お仕事もないじゃないですか。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쳤던 곳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더 높은 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제방 아래에선 한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는 이미 오래전 일. 오염수 방류는 나와 먼 얘기입니다. 慣れもあるんです。私は陸の方なんで、あんまりこっちの海の方じゃないから、いずれなるでしょうね、そういうふうにね。結局やらざるを得ないでしょ、どんどん溜まってるし、もう溜めてこないし。 조금 더 벗어난 오쿠마 마을. 집들은 모두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지금 이렇게 녹이 쓴 거 보니까 집이 잠겨 있는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한 주택은 이미 지붕이 내려앉았고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창 너머엔 가재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 쌓여 있는 잡지. 원전 사고가 나기 직전인 2010년 발간된 것들입니다. 이 마을에는 사고 당시 대피했던 일부 주민들이 돌아와 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어떤 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었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은 다시 원전 마을뿐이었습니다. あちこちだいぶ歩きました。学校に行ってる子どもたちは600万が来たとか700万が来たとか、かなり子どもたちは言われたみたいですよ。もうあの思いはしたくないので。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한 발짝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전 사고가 빚어낸 비극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는 2012년부터 서부터미널 인근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상황을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하지만 여기저기 담배 피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흡연 금지 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기 일수. 거리 바닥과 배수구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구가 제2호 금연거리 연장과 범위를 확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광장과 도시철도 사상역 3, 4, 5, 6번 출구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 터미널 후문 일대 양방향 도로 242m가 새롭게 연장됐습니다. 이번에 금연거리 구간 연장은 지난 3월 지역 주민 등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가 찬성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0월 18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상황을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2년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인근이 금연거리로 지정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금연 지도원 선생님들이 이제 흡연자를 만날 때는 이제 그 공무원은 아니시니까 신분상 이제 계도를 하고 이제 단속반이 나가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금연구역이지만 지정 확대만 하고 관리는 뒷전입니다. 지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밝히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추진합니다. 부지 조성 7조 원, 터미널 2조 원 등 총 사업비 13조 7억 원으로 2029년 말 개항이 목표입니다. 활주로는 3,500m짜리 한 개지만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8대, 차량 주차장은 1,700여 대 규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항공 수요는 여객 터미널 2,326만 명에 화물이 33.5만 톤 규모로 잡았습니다. 또 공항 접근도로 길이 9.3km 4차로의 진입도로와 16.53km 복선 철도도 신설합니다. 그야말로 항공기는 물론 자동차, 열차, 여객선의 도심 항공교통까지 복합 쿼트로 포트로 구축합니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정말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부산 신항, 김해, 가덕도를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도로망, 그다음에 이 동남권에 대한 이 미래 혁신을 위한 이 광역 급행 철도망, 이 가덕도부터 이제 해운대 이 동부권까지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 신설도 추진합니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법 제정과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안 고시 등도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공항 지원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공항 복합도시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 등 남부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실상부한 남부권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 기념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 이곳에선 면과 돈가스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데 주문을 할 땐 면 요리만 말하면 됩니다. 실제 메뉴판을 보니 모든 음식 뒤에 돈가스가 딸려 있습니다. 가장 비싼 비빔밀면과 돈가스가 8,000원, 칼국수와 돈가스는 6,500원입니다. 그래서 짜장과 밀면,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특징은 짜장면이나 칼국수면이 같습니다. 돈가스까지 나오니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밀면도 곱빼기인 양 양이 많습니다. 면과 돈가스를 함께 먹으니 색다른 맛입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이 가게, 이곳에서 장사한 지 8년째랍니다. 결혼 전 고깃집도 했다는 주방장님. 면은 물론 각종 양념과 육수도 손수 만든 거라 자랑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아내는 식품공학과 출신으로 대학교 때 만났다고 기뜸합니다. 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손님들이 많이 드셔야 돼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밀면과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내 돈으로 푸짐하게 먹고 간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학교와 병원 인근에 있는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 가게는 매주 토요일 쉬고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송도 바닷가와 남항대교가 보이는 곳에 있는 추어탕집. 간판만 봐도 느껴지듯 20년 된 가게랍니다. 이 가게 메뉴는 딱 3가지. 추어탕과 어탕국수 그리고 제첩국. 가격은 모두 8,000원입니다. 추어탕과 어탕국수를 시켜봅니다. 먼저 기본 반찬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한 가지. 제가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풀치조림. 말린 갈치 새끼를 양념을 넣어 조린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추어탕. 맑은 경상도식입니다. 어탕국수는 민물고기를 갈아 넣어 만들었다는데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국수도 양껏 넣었는데 여기다 공깃밥도 따라 나옵니다. 특징은요, 아주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맛 그대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특징입니다. 그래요? 네. 손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뭐 좋아하세요. 동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너무 힘들어 이제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셨답니다. 그래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가게 메뉴 중 하나인 제첩국은 9월부터 나온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 스미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는 문자에 속아 3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A씨. 최근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며 변경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A씨,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 예금도 해지된 상태에 통장 잔액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29차례에 걸쳐 모두 3억 8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문자 금융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을 때 휴대전화에 해킹 앱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기를 당하는 동안 휴대전화기는 목통이 돼 있었습니다. URL을 누른과 동시에 해킹 앱이 자동으로 깔리게 돼 있어요. 개인 정보라든가 은행 금융거래 정보를 전부 확인한 다음에 은행 거래를 다 해버린 거죠. 이들은 휴대전화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 즉 OTP를 발급받아 돈을 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가 본인이 먼저 알고 본인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직을 준비를 한다든지 무슨 모든 그 전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한편 경찰은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수로 눌렀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택배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고 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하는 등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데요. 사구에는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 1년의 성과와 3년의 활동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이갑준 사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네요. 세월이 예. 너무 빠른데요. 예. 사업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그 산업단지를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인데요. 좀 어떤가요? 예, 우리 신평산업단지가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였고 지금도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약 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 돼 있고 거기에 주로 기업들은 전통 제조업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세 개는 이미 착공돼서 건설 중에 있고 또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간 게 한 7개 정도, 그 다음에 건축 심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적어도 5년 내에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 활동, 분양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또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난 1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면 사구의 지형도 또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규모는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확장할 수 있는 아니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지식산업센터 단지가 이미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심의 또는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문의해오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도 추가로 지금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 내에 17개 내지는 그 이상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리라고 보고 연면적으로 치면은 전체 한 35만 평 이상이 이 새로운 첨단 산업 단지로 전환이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에 조기 개항하겠다 계획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사하구가 아닐까 하고 좀 맞습니다. 생각되는데요. 뭐 다대포, 을숙도, 뭐 낙동강변 등 그 사하구가 가진 그 자연환경, 관광 자원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또 상공회의소에 있을 때 가장 그 역점적으로 제가 맡아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저는 작은 부분의 일만 했지만은 다행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2030 등록 엑스포 같은 우리 부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구 소멸이 정말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청장님께서도 사하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겠다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청년 정책들이 참 어려워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청년들 유입도 되겠지만 좀 그런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첨단 기업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의 희망은 한 6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 그 중에 대부분 아마 젊은이들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첫째는 주거 환경을 잘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전혀 부담을 안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사회에 있는 이제 좀 있으면은 그게 보육과 교육이 통합돼 가지고 교육부로 갑니다만은 그 가기 전에 제가 있을 때 24시간 보육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좀 대폭적으로 국공립은 우선적으로 제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다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총장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면 뭐니 해도 예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 계획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없나요? 예, 사실은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공허한 계획일 뿐입니다. 제가 그 시에 있을 때 기획하고 예산을 같이 한 기획재정관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핵심지구 지정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가가 하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다행히 우리가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3년간 한 1,000억씩 3,0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산자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도 우리가 한 3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도 이번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한 30억 정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자체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민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예. 우리 주민 여러분, 지난 1년간 배나옵시 응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눈에 또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앞으로 3년쯤 지나면은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손에 또 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 성과가 온전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고, 저 또한 초심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앞으로 저희 방송사도 사구가 서부상권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총장님 예,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에서 처리해야 했던 일들을 교육청이 먼저 개입해 처리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도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은 지난해 6만 3천여 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간의 입장차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제로센터는 갈등 초기부터 각 사안을 파악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관계조정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운영이 거의 안 되었어요. 학교가 아닌 제3자, 제3의 기관이 지금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화해 조정단이 직접 이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는지, 혹시나 오해가 생겼으면 그런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를 위해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을 배치해 사안별 대응 방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합니다. 또 필요 시에는 피해 학생에게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피해 학생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학생에 대한 치료비나 상담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들어갔었을 때 피해 학생이 희망한다면 이 방어권을 구사할 수 있게끔 변호사 이 소송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센터 운영으로 각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부모 간의 갈등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폭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폭 제로센터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 교육청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